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자 75%가 걱정하는 국가 부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데 비해서 문정부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대표 경제학자 75%가 걱정하는 국가 채무 비율이 걱정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우리나라 채무 상태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건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7일 한국경제학회가 9월 28일에서 10월 4일까지 경제학자 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부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5%는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정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중은 18%에 그쳤습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역할로 국가 채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평균 108.9%에 비해서 양호한 수준이라고 잇따라 강조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4차례의 추가 경정 예산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3.9%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2024년에는 이 비율이 58.3%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설문 항목은 현 정부 집권 초인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은 36%였습니다. 문 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이 아직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기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설문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의 75%는 국가 채무 비율이 아직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35%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고 40%는 약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재정 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 부채 관리의 목표나 기준으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는 중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 충족을 36%로 가장 많이 선택을 했고 그 다음 부채 상한 부담의 다음 세대 이전 방지가 26%,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양호한 국가 신인도 유지가 23%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향후 우리나라 재정관리의 위험 요인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5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성장 동력 약화에 따른 저성장이 18%, 정부 역할 확대를 주장하는 정당의 집권이 1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법의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은 연성 재정 준칙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답했고 그 다음 38%가 재정 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법의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 준칙으로 통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학자들은 주로 국가 부채 증가 속도를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방송한 바와 같이 일본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국가 부채 비율이 40%대였지만은 거품 경제 붕괴에 따른 불황을 오르지 국민 세금 투입으로만 대응하는 정책 실패를 범하면서 국가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일본의 부채 비율은 불과 5년 만에 40%대에서 100%대로 올라갔고 다시 12년 만에 200%대로 증가했습니다.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빚만 증가하여 세계 최고의 고부채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과 재정 준칙이 없는 방만한 재정은 국가 채무를 걷잡을 수 없이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수는 2024년 이후 재정수지가 흑자 전환하고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면 큰 문제가 없는 국가 채무 비율이 되겠지만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하고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소수 학자는 단순하게 OECD 평균의 절반 이하라서가 아니라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우려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국가 채무 부담 능력, 국채 만기 구조, 조달금리 하향 추세, 외국인 소유 구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한국 경제가 이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원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국가 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등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에 지출 초점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제학자 가운데 93%는 국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재정 당국 재량을 우선시하면서 법에 구체적 수치를 담지 않는 연성 재정 준칙을 활용하라는 주문이 50%로 많았고 그 다음 재정 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 준칙을 통제해야 한다고도 많이 주장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을 기축통화국가를 포함한 OECD 자료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이미 현재와 같이 높은 국가 부채 비율에 도달한 국가는 연기금 문제를 이미 경험한 상태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해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을 OECD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고 주요 신흥국이나 개발경제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지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정부를 옹호하는 일부 소수의 경제학자들은 OECD 평균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는 괜찮다고 하는데 아주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은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비교 집단으로 OECD 회원국보다는 신흥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는 다르게 비금융 공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이들의 부채를 감안한 국가 부채 D3인 공공부문 부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덴마크, 독일, 뉴질랜드, 호주 등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국가들의 재정 운영을 벤치마크해야 하지 OECD 국가 단순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비율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지만은 기업 부채와 세계 최상위의 가계 부채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국가 재정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